인섹트 바이오텍의 신동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것은 휴펫. 휴펫이 나온 게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 16일 날 처음으로 회사의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난 이후 이것을 방송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휴펫을 몇 번 설명을 했었지만 이 자리에 서서 처음 설명한 것은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휴펫을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에 설명할 때는 몇 분들 모아놓고 이런 겁니다 설명했던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 휴펫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뭐가 차별화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펫이라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방송이죠. 방송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이고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휴펫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제 사이트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개를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애견 카페, 애견 호텔, 애견 용품이고요. 하나는 보신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건물에 이렇게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애견 카페, 애견 호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휴펫을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섹트 바이오텍, 그동안 많이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휴펫 전에 이쪽 휴행 컴퍼니에서 인섹트 바이오텍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했던 것은 이 세 가지 제품이었습니다. 관절의 활류, 리버파워. 관절의 같은 경우에서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있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관절 제품 자체가 글루코삼이라든지 MSM이라든지 에나스 글루코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관절염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관절 쪽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물질을 넣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사람들이 관절염, 옛날에는 관절염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절이 아프네, 관절염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관절염이라고 하면 실제 골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를 봐야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이 내 몸에서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우리 거는 우리만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류, 혈액순환 개선제고요. 이걸 먹었을 때 피부에 타고 돌아다니는 피떡,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 자체에서는 혈관이 있으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윤활유 역할을 해서 피가 잘 돌게 해주라 라는 쪽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거는 우리만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혈관 자체에 타고 돌아다니는 염증까지 잡아줌으로써 혈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서 훨씬 더 몸을 편안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피가 우리 몸에 전체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돌아다니는 피를 관장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리버퍼, 말 그대로 간 기능 개선제입니다. 간에 있는 염증, 간에 있는 부분을 없애줘서, 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 기름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기름기가 쌓이고요. 간에 기름기가 쌓이면 그 기름기에 인해서 간에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된 것이 간염화. 간염화가 계속 오래되면 간경화. 간경화가 오래되면 간암까지 됩니다.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좀 도와주는 것이 우리 리버파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은 어디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제품에는 우리만의 물질, 우리만의 독특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만의 물질, 우리만의 들어있는 독특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만의 독특한 물질,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효소라는 겁니다. 이 효소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거미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징그러운 거미, 거기서 어떻게 효소가 나와? 징그러운 거미에서도 효소가 있고요. 우리는 이걸 산화화시키기 위해서 징그러운 거미 속에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뽑아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저희가 배양을 해서 효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효소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 몸에는 3,000개의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3,000개의 효소가 있는데 3,000개 효소 중에서 어떤 효소는 많이 있고 어떤 효소는 조금 있고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효소 중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입안에 있는 효소, 즉 아밀레이즈라든지 셀룰레이즈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입안에 있는 효소가 너무 많이 있으신 분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상나피님처럼 같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짜장면 먹다 보면 짜장면이 흥건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분은 입안에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많아가지고 그 짜장면에 있는 면에 있는 전분을 분해시켜서 이것이 물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 효소가 많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효소가 조금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몸에 3,000개의 효소가 있는데 3,000개의 효소 중에서도 효소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효소인데 그런데 그만큼 또 효소를 생산하긴 어렵습니다. 효소를 찾아내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효소라고 하는데 그 효소가 진짜 다 효소냐라는 것은 좀 물음표가 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효소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보고 있고 한데 어떤 곳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곡물 요소. 사실 효소 이름 중에 곡물 효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곡물에 들어있는 효소를 총칭해서 곡물 효소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곡물 효소라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효소가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생산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는 아주 운 좋게도 이 거미라는 애에서 나온 아주 좋은 미생물을 뽑을 수 있었고 그 미생물에서 이런 훌륭한 효소를 생산할 수 있어서 이런 효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 넣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효소가 어떻게 좋아?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이 효소 나오는 것은 거미라고 했습니다.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을 때 거미줄에 곤충이 있으면 거미는 곤충한테 다가가지고 거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배를 쫙 쏘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취액입니다. 그럼 거미줄에 있는 곤충은 순간적으로 마취가 되고 이거. 두 번째 쏘아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화액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곤충은 거미줄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소관은 흐물흐물하게 녹아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미가 다가가서 이 흐물흐물하게 녹아져 있는 액을 코끼리가 빨아먹듯이 쭉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러면 거미한테는 아주 강력한 효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던 거였고요. 이 연구 하루 이틀 동안 했느냐? 아닙니다. 이 연구는 1997년부터 연구를 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괜찮네, 정말 훌륭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인섹트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2000년대에 차려서 이걸 가지고 효소를 산업적으로 대량하고 이 효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20년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효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효소 또한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원에서. 그러면 이 효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휴펫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어긋나는 건 없을 겁니다. 다 이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왜? 현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효소가 가지고 있는 형상,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뭐냐? 천연 효소입니다. 내추럴 엔자임. 천연 효소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배쳐서 죽지 않는 한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조금 더 먹게 돼서 이것에 의해서 독이 돼서 죽어버린다? 그거는 쓸모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천연 효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강력한 단백질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나비나 벌뿐만 아니라 사마귀든 여러 가지 곤충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거니까 얼마나 강력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단백질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강력한 단백질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휴펫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개들이 사료를 먹을 때 사료를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화제가 된다는 거죠. 소화제가 되면 그만큼 똥으로 나올 때 소화가 되지 않는 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되는 똥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유해 미생물에 대한 억제 효과와 천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이 두 가지만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논문만 쓰고 그냥 특허만 쓰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것이 바로 이 천연 항염 효과,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무서운 강호의 세계인 바로 산업화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아니 왜 굳이 천연 항염 효과 때문에 왜 그랬어? 왜 그랬냐? 2000년대서부터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없으면 우리 몸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애는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과염화가 되고, 그 과염화는 우리 몸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염증이 관절에 많이 생긴다. 그럼 뭐가 될까요? 관절염이 되겠죠. 또 염증이 위에 많이 생긴다. 위염이 될 거고요.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 뭐가 될까요? 동맥경화가 되겠죠.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에 딱 막힌다. 뭐가 될까요? 알츠하이머, 치매, 뇌질환이 되겠죠. 염증이 폐에 있다면 폐렴이 되겠죠. 이렇게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얼만큼 잘 없애주느냐. 그 잘 없애준다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화학제가 그냥 싹둑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천천히 없애줘서 우리 몸에 부작용이 없이 우리 몸을 얼만큼 강하게 해주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인데, 우리 효소 자체는 이런 염증을 천천히 없애줄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효소 자체는 천연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염증이 어떤 형태이냐, 염증이 얼만큼 우리 몸과 관련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생활 환경이 이렇습니다. 약물 무공이 많고, 혹사라든지 공해라든지 부족한 잠,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 다이어트, 과음, 굶주림, 흡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대사성 염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대사성 염증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사성 염증, 이것을 어떻게 잘 없앨 것이냐? 바로 우리 효소로 잘 없애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옆으로 틀어본다고 하면, 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양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형태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동물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동물들은 이러한 환경보다 더 2배, 3배, 4배의 환경에서 더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더 많은 대사성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더 많은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염증과 면역은 시소놀이를 하는 친구입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시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떨어지는 것처럼 몸에서 염증이 많아지면 바로 떨어지는 것이 면역이 되는 거고요.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염증을 얼마큼 잘 없애주느냐가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얼마큼 키워줄 것이냐. 역으로 우리 몸에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들이 염증을 얼마큼 많이 없애주냐가 그 동물들이 얼마큼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계속 생활해 오면서 자연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이런 둔탁한 사회, 현대 생활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과 동물들은 닮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생활에 의해서 동물들이 그만큼 더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반려견 주인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스트리아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약 100마리를 가지고 개와 주인의 환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해봤더니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롤 지수라든지 심장 박동수라든지 위협에 대한 반응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5가지 지표,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등의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사람과 동물이 너무나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비엔나대 슈베르 교수가 말하기는 뭐냐면, 개는 주인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아프다, 개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 개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개,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얘네들은 나보다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개들이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 집에 있는 개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것은 조만간에 나도 이상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와 사람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닮았죠? 사람과
반려견이 닮아가고 있죠.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지표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와 사람이 닮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한번 강아지랑 같이 거울 놓고 한번 봐보세요. 얼마큼 닮아가고 있나. 인섹트 바이오텍. 갑자기 왜 니네가 이런 애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왜 해? 우리한테 팔고 있는 건,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건강 있는 식품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섹트 바이오텍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창업된 회사고 자체적인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장 시설에서는 효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연구시설이 돼 있고 연구동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섹트 바이오텍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천연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생각했었냐? 바로 의약품이었습니다.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의약품 개발하는 쪽에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의약품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조금 더 빨리 사람한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먹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물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물용 약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물용 약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희망을 갖고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사람한테 가까이 가자라고 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까이 가자라고 해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관절의 활류 리버파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니네 왜 동물들한테 왜 이걸 만들려고 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라자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첫 번째 첫 번째 내추럴 엔자임, 자연적인 효소라는 거. 자연적인 효소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는다 하더라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단백질 분해능. 동물들이 사료를 먹었을 때 얘네들이 이걸 먹었을 때 잘 분해가 안 된다면 그냥 위나 장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변으로 나가서 냄새가 날 거고 또 동물들이 이걸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몸이 굉장히 위축이 될 거고 또 이것을 먹었을 때 그냥 나가니까 살이 안 찔 거고 그런데 우리 거는 단백질 분해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료를 먹었을 때 사료를 잘게 부숴주니까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니까 훨씬 더 효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천연 소염 효과. 얘를 먹었을 때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동물들이 염증이 완화되면 면역이 증강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면역이 증강됨으로 해서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로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동물용 사료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농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몇 개 사료 회사에 현재 나가고 있고요. 특히 얘 자체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브라질, 미국, 일본, 그리고 터키, 파키스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느냐? 모든 추종에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서는 우유가 나왔을 때 우유를 1등급 우유로 만들 때 젖소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가지고 젖소의 염증을 없애서 우유가 깨끗한 우유 1등급 우유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닭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란을 날 때 닭들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계란을 낳다 보니까 계란이 나는 수란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해줌으로 해서 맑고 깨끗하고 큰 계란을 낳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돼지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어린 돼지, 자돈이라고 해서 어린 돼지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 돼지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어린 돼지들한테 주어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효과를 주는 이런 쪽으로 현재 저희가 사료첨가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첨가제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대동물, 소동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근접해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동물들도 해보자. 즉 애견이라든지 얘네들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애견 쪽으로 움직이게 됐던 겁니다. 애견이라고 하면 사람과 참 잘 지내고 사람과 참 언제나 늘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견 쪽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 2006년도에 결론적으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휴펫이라는 제품 자체는 2006년도 전서부터 만들었고 적어도 2006년도에서부터도 이것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왜 휴펫 말고 왜 디네토또라고 하지 왜 그랬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디네토 많이 팔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디네토또 잘 됐느냐? 아이고 안 됐습니다.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왜 안 되느냐? 2006년도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환경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왜? IMF도 끝났고 그리고 그 벤처 거품도 꺼지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누가 개에 신경 써? 이렇게 어려운 때 누가 개에다가 돈을 들여? 안 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이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180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든 제품 자체가 지금 2016년, 2017년도에 10년, 11년 지난 현재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펫팸이라고 해서 펫 패밀리. 펫이 나의 가족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애묘족. 애완동물과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펫로스 증후군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아지라든지 개들이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나한테 너무나 몰아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바로 잘못하면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3년 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자기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살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역으로 또 어떤 게 많이 발전되느냐? 바로 요즘 성황하고 있는 장례가 있죠. 애견 장례. 애견이라는 애를 죽었을 때 얘를 잘 묻어주고 잘 장례 치러주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보다 동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얼마 전에 2020년 11월 11일 날 뭐가 나냐면 2kg에 37만 원짜리 하는 고양이 사료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먹여? 37만 원? 야, 이걸 어떻게 먹여? 이 37만 원을 봤더니 한 입에 1,8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그릇에 18,000원. 하루에 36,000원. 한 달에 110만 원. 연간 1,315만 원. 그냥 고양이 사료만 하더라도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먹여? 그런데 이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 애묘적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누가 1,315만 원 누가 안 드려? 한번 보세요. 내 딸과 내 아들한테 얼마나 드나? 이 지긋지긋한 놈들 하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거보다 더 들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즉 내 자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길래 연간 1,315만 원 이것도 최소로 본 겁니다. 최소로 1,315만 원씩이나 들어봤더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합니다. 엘란카 캐비어, 연어, 바닷가재, 대번개, 유기농 아스파라거스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의 제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외국의 말일 거야.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가 설마 이렇게 하겠어? 아닙니다. 외국의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애완견엔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엔 월 160만 원이고요. 호텔은 1박에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외여행 가거나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바로 개들을 그냥 이쪽 호텔에다 묵히고 갑니다. 그런데 보통 가게 되면 3박 4일, 길면 10박 하기죠. 9박 10일. 그러면 10일만 한다 하더라도 벌써 개 맡기는데 150만 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반려견 카페라고 해서 입장료를 포함해서 음료 12,000원. 그 다음에 동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월 160만 원이라고 한답니다. 만약 따져본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고양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들죠. 한 달에 150만 원 드는 사료, 한 달에 150만 원 드는 사료를 가지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동물 유치원에 보낸다고 한다면 한 달에 적어도 310만 원은 월등히 드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만 할까요? 미장원 다녀야 되지, 그 다음에 옷도 입혀야지, 그런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300? 250에서 300은 거뜬히 넘어가겠죠.
아주 지긋지긋한 자식들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애완견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완견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까지 성장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LG라든지 CJ라든지 그다음에 하림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바로 이런 애견 시장에 진출하려고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출했던 대부분은 뭐냐? 바로 펫사료 분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는 사료. 저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사료가 아니고 얘네들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 도움이 되는 첨가제 쪽으로 저희는 휴펫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사료에 대한 간식비만 해도 월 14만 원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들한테 사료를 줬더니 잘 안 먹어서 개 비스켓, 개 간식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 간식을 너무 잘 먹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맞들이다 보니까 얘가 사료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간식만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니 그렇다고 내 자식인데 얘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간식을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결론은 뭐가 되냐?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 힘들어졌냐? 계속 간식만 주다 보니까 월 13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애견이 간식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살이 찝니다. 피둥피둥 살이 찝니다. 살이 찌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살찌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살을 찌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르게 강아지들, 개들의 비만은 굉장히 큽니다. 강아지들, 개들이 비만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비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절염입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 개선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질환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 동물병원에 자주 가게 됐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식만 주게 됐더니 어떻게 되냐?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만들었던 바로 이 디네토토라는 제품은 바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바로 휴펫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 만들었을 때 디네토토 다이제스트, 디네토토 헬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디네토토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장염 예방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원기 회복, 뼈 골절 강화, 충치 예방, 피목 개선을 위해서 만든 것이 디네토토 다이제스트였고요. 디네토토 헬스는 면역력을 위해서, 면역력 강화, 영양 보충, 성장 촉진, 비만 방지, 염증 제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 디네토토 헬스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휴펫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딱 결합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원큐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휴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펫이 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개들을 가지고 왔을 때 대부분 다 뭘 가지고 오죠? 강아지를 가지고 오죠. 강아지 가져왔을 때 강아지가 대부분 다 몇 개월짜리 강아지를 가져오나요? 적어도 3개월 정도 된 강아지를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개 병원이라든지 애완견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애완견을 좀 판매하지 않나요? 판매하는 거 보면 날짜가 똑같습니다. 요만큼 무리는 몇월 며칠, 요만큼 무리는 몇월 며칠로 똑같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 공장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참 슬픈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아파트에 왔을 때 이 개들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잘 키우신 겁니다. 6개월 이상 넘어간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에 의하면 개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개를 키웠을 때 대부분 다 죽는 이율이 6개월 전에 죽는 이율이 많다고 합니다. 왜 죽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화가 못해서, 장염 때문에. 개들은 장염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료를 먹는데 사료가 소화가 안 되기, 사료를 먹었는데 사료가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그대로 있게 된다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도 안 되고 또 개들이 설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똥까지 싸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런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6개월 이후에 개가 죽는 율이 가장 많고 크렘이 많더라. 저희 거는 항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개들이 어떻게 되냐? 사료를 먹었다 하더라도 염증이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단백질을 잘 분해하니까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들은
일상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들은 엄마 곁에서 엄마랑 계속 살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렇게 키웠던 애들인데 얘를 동떨어지게 해서 또 다른 환경, 일반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개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몸에 염증이 많게 되고, 염증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염증이 많아지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개들 자체 면역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개들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것 같은 경우는 염증을 없애주니까 이런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이 점점 증강돼서 스스로가 바로 면역을 키워서 다른 질병으로부터 떨칠 수 있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환경, 일반적으로 밖에서,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뛰어놀아야 될 개들을 우리 집에, 우리 안방에, 우리 아파트에 놓다 보니까 얘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얘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바로 이런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염증을 감소시켜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뚱맞은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맹장은 쓸모가 없다라고 해서 맹장막이 떼고 그러죠? 아닙니다. 맹장은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봤는데 과학자 조사를 봤더니 맹장과 면역체계 기여도는 굉장히 큰 관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테리아 은시처가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도움을 주는 박테리아 자체가 이런 맹장에서 많이 살고 있고 맹장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만약 이 맹장을 딱 떼게 된다고 하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들이 생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맹장 같은 경우에는 503종 포유류 내장 환경을 조사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을 비롯한 연장류, 그 다음에 토끼, 일부 동물들은 바로 이런 모든 맹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맹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는 바로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센시티브,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얼만큼 잘 해줄 것이냐, 그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 우리 새끼와 같은 이런 이쁜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선 뭘 할 것이냐? 좋은 사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게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좋은 미자원 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얘들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몸에 염증이 없게 하고 면역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 면역체계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네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개나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만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보면 소 같은 경우, 고양이 같은 경우, 이건 같은 다람쥐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다람쥐가 되어 있고요. 다람쥐가 너무 먹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기는 참 이뻐 보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 못 삽니다. 비만인 애들은 얼마 못 살고요. 비만 좋아하시니까 더 보여드릴게요. 새들도 있고, 이게 뭘까요? 하마입니다. 하마가 살쪄서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예, 귀엽죠? 오리입니다. 새끼 오리입니다. 새끼 오리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에 비해서 얘는 좀 준수하네요. 그리고 우리의 강아지들이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렁벌렁 되어 있고요. 제가 참 여기다 사진을 넣는 걸 깜빡 안 넣었네. 3, 4일 전에 한번 신문지상에 크게 나온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 호랑이. 중국에 있는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 자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젠 야생을 잃어버린 호랑이. 이렇게 비만을 되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만 가지고 왜 그러냐? 비만은 사람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동물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식으로 아랫발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 사람 비만이다 아니다는 건 확실하게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배가 뿌룩 나왔다 아니면 옆구리살이 있다, 그것으로 비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봐서는 비만이다 아니다를 잘 모릅니다. 비만인 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가 비만인데도 비만이
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바로 비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서 있지만 사람은 서 있을 때 다리 자체가 뼈와 살로 지탱이 있습니다. 개들은 어떠냐? 서 있을 때 네 다리로 서 있지만 얘들은 뼈로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 뼈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 1kg의 사람이 살찌게 된다고 하면 사람의 무릎은 7kg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서도 살이 쪘을 때 바로 7kg, 9kg, 10kg의 하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뼈 자체의 하중이 계속 눌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바로 관절염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나 고양이들은 관절염을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보면 약간 나이 먹은 개나 고양이 보면 뒤뚱뒤뚱거리죠. 얘들은 다 관절염이 걸린 겁니다. 관절염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얘들이 비만이 된다는 것은 계속 사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 먹게 되는 건데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혈액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개나 고양이도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들이 사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들 자체에서도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고요. 이런 동맥경화 같은 것은 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로 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지방질이 쌓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간 자체가 손상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외식한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먹습니다. 먹는데 개 같은 경우에서도 개나 고양이 경우에서도 우리가 다른 음식을 주긴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료라고 하면 사료 하나만 계속 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원푸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하나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만 계속 먹게 된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독의 작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간이 손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미리 검증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검증했냐? 바로 이겁니다. 관절의 활류 리버 파워, 관절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간에 도움이 되고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슈펫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개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랬죠. 개의 경우에서는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맹장이 없다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서는 면역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면역과 관련이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쉽습니다. 우리가 인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뭐냐? 사람으로 본다면 아토피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문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토피에 좋다라는 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림 좋습니다. 크림 좋고 크림 괜찮은데 크림 같은 경우에서는 아토피에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피부에 있는 보습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아토피를 없애준다.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토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린애 우리 집 애가 아토피가 있어요. 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게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도시에 살지 말고 농촌으로 가자. 농촌에 가서 있다 보니까 얘가 아토피가 나아졌어요. 그런 얘기가 하죠. 왜 그럴까요? 면역입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도시에 있는 환경에서 농촌으로 가서 땅에다가 발을 땅에 닿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니까 면역이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서도 면역체계입니다. 또 하나 바로 강아지들, 개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면역체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로 비듬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죠.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피부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봤을 때 동물에서의 염증을 없애줌으로 해서 당연히 염증이 없으니까 면역이 증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쪽에 효과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슈펫 자체가 이러한 동물들한테 이런 효과를 두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거고요. 2000년도에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슈화 시켰는데 사실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슈가 안 됐지만 이슈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년, 7년 정도 빨랐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5년, 7년 정도 사회가 빨랐다는 겁니다. 사회 환경이 빨랐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참 그게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나홀로 가족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자식 안 키워. 그냥
말지 않는 개랑 고양이 키울래라고 해서 개랑 고양이를 키우게 되니까 바로 이쪽에서는 바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서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수출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디네토또 퍼피, 디네토또 어덜트라는 형태에서 판매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 판매됐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바로 마이테펫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됐을 때 가장 일본에서는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강아지들보다는 고양이였습니다. 일본은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니까요. 그래서 고양이 쪽으로 키웠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그 다음 우리가 이제는 한국이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휴펫이고요. 이 휴펫은 바로 휴엔 컴퍼니에서 펫을 위해서 만든다는 어떤 이름에서 휴펫입니다. 그래서 휴엔 컴퍼니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선별된 원료, 특허 요소, 활성 증가 물질. 그래서 효능 극대화, 최적 효능. 그래서 더 휴엔 컴퍼니만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만의 효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 우리만의 효소가 염증을 없애줘가지고 면역을 증강시켜서, 그래서 개나 고양이를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휴펫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휴펫. 왜? 얘는 1년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써본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인섹트 바이오텍이 설립을 해서,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썼던 게 동물이었고요. 그런 동물들, 돼지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어류나 이런 쪽에서 받았던 효과를 그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제품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검증작을 거쳐서 바로 2017년 2월 15일 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바로 이런 휴펫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들의 휴펫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2부 스테이지로, 저번 주에 제가 그 설명을 하고 이게 딱 끝났는데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 그 질문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참신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Q&A 스테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했던 질문 중에서 굉장히 좀 말씀하신 분 중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 훌륭한 질문,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휴펫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하는 얘기겠죠. 휴펫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휴펫이라는 제품을 사서 개나 고양이한테 줬는데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장염 예방, 소화 불량, 원기 회복, 뼈골절 강화, 충치 예방, 면역력 강화, 영양 보충, 성장 촉진, 비만 방지, 염증 제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러면 Q&A 왜 해요? 라고 하겠죠.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면역 강화, 염증 제거는 바로 먹자마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먹자마자부터 염증 제거가 되는데, 그런데 면역이랑 염증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2주 정도 지나야 얘가 괜찮아졌네, 얘가 좀 뭔가 낫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졌네, 낫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염이 있는 강아지라고 한다면 먹였을 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염 자체가 약간 완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면역이나 염증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게 되고요. 그럼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장염 예방, 개선 및 소화 불량 및 구토 완화입니다. 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다 보니까 단백질을 분해해 줍니다. 역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화제죠. 소화제에 들어있는 게 뭐냐?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가 사료를 먹었을 때 사료 자체에 이걸 같이 뿌려주니까 사료가 잘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개나 고양이가 먹었을 때 바로 이것을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화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뭘 가지고 느낄 수 있냐? 첫 번째, 똥입니다. 설사라든지 장에 염증이 있어서 설사똥이라든지 묽은 똥을 나오는 개나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실험을 해보시면, 바로 투입을 해보시면 2, 3일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묽은 똥을 난다, 설사를 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좋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냄새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좋습니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냄새 때문에, 개똥 때문에, 개가
나오는 오줌 냄새, 똥 냄새 때문에. 그런데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왜 나오느냐 본다고 했을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개 살을 보면, 개 사유를 한번 향을 맡아보면 냄새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화시킨 개한테서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얘가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미소화변이라고 하거든요. 개들이 이걸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키고서 응가를 하게 되면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소화가 다 돼서 다 분해되어 있는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면 소화시키다가 분해하다가 많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조금 어느 정도 냄새가 더 역겹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소화 잘 된 방귀와 소화 안 된 방귀는 냄새가 다르다고.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얘를 먹였을 때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냄새입니다. 그리고 설사입니다. 그래서 설사가 있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뭘 느낄 수 있냐? 바로 피목개선입니다. 털에 개털 자체가 윤기가 있게 되고요. 어떤 개들은 우리 걸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털이 빠진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털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개 같은 경우에서도 개의 경우에서도 모근이 있는데 모근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거기서 영양분을 막 뽑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모근에서 영양분을 못 먹기 때문에 개털이 잘 빠지고 개털에서도 힘이 없어지고 얘네들 자체가 굉장히 그 윤기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근 자체에 영양분을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털 자체가 윤기가 있게 되고 먼저 예전에 힘없던 것은 빠지면서 새로운 털이 나오면서 힘있게 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면역력 강화, 염증 제거는 계속적으로 시작이 돼서 2주 정도 후면 바로 우리의 자식들 같은 개들한테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꾸 막 개들 같다, 뭐 개 같다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렇게 드시고요. 그리고 장염 예방, 소화불량 이거는 바로 먹이고 나서 3, 4일. 어떤 분들은 먹이자마자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먹이자마자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이고요. 먹이자마자는 거짓말이고. 왜냐면 먹이자마자였으면 저희 노벨상 받을게요. 그게 거짓말이고 먹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되면 바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피목개선 이거는 적어도 이것도 2주 정도 가는데 어떤 빠른 개들은 1주만 해도 개털이 굉장히 윤기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우리 개 내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좋은 사료 주고 프리미엄 사료 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개들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가 줬다는 프리미엄 사료 자체가 개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료란 자체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우리가 먹는 개에 이걸 먹는 우리 개들이 진짜 맞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우리 개를 사랑해서 내가 프리미엄 사료를 줬어?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이제는 개들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양가가 얼마큼 있느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료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그러면 사료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습식 사료, 건식 사료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습식 사료와 건식 사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우리 새끼라는 개들한테도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주고 있는 것이 건식 사료일 겁니다. 푸석푸석한 사료. 그냥 그런 사료고 그 펠렛 형태로 해서 또랑또랑 나오는 사료가 건식 사료고요. 습식 사료는 뭐냐? 캔 형태로 해서 수분이 들어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습식 사료는 간식일까? 습식 사료는 많이 먹이면 살찔까? 습식 사료에는 방부제가 많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1번이 잘못됐다. 모든 습식사료는 간식이다? 아닙니다. 모든 습식사료는 간식인 사료도 있지만 습식사료 자체가 사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습식사료는 간식이니까 습식사료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건식사료도 주고 개 살쪄 죽습니다. 비만됩니다. 습식사료도 굉장히 영양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잘못 습식사료만 많이 주게 된다고 하면 얘 비만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요. 습식사료를 많이 먹이면 살찐다? 예, 살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찔 만큼 많이 주시진 않겠죠. 1회분 얘들이 먹을 만큼 준다고 하면 살찌진 않습니다. 왜? 습식사료에는 영양성분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습식사료는 방부제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습식사료입니다. 왜?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덜 상하라고 방부제를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나올 때 캔으로 나올 때 다 멸균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멸균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 않습니다. 단 이걸 한번 뜯고 나면 그때부터가 오염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씁쌀을 먹고 나서 얘네들이 장염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씁쌀에 방부제를 넣지 않아서가 아니고 씁쌀을 뜯어놓고 난 다음에 오래돼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들한테 먹이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개한테 좋은 먹이 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들은 자주성이지만 개들한테 주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냐? 바로 옛날 어르신들 그랬죠? 이렇게 닭뼈와 생선가시. 닭뼈나 생선가시를 잘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들이 목에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콜릿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초콜릿.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저 개가 나만 오면 계속 짖어. 저거 싫어. 그러면 초콜릿 주십시오. 그럼 친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얘가 우리 개를 너무 사랑하나 보네. 사랑하기는 걔 문제시키려고 준 건데 바로 그겁니다. 초콜릿 주게 된다면 여기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중독성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중독성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걔들은 계속 달라고 하겠죠. 그럼 친구는 돈을 더 써야 되니까 아주 고소하고요. 두 번째, 이걸 계속 먹게 된다고 하면 급성 심부전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한테는 초콜릿을 주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개들한테 또 주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양파, 마늘입니다. 사료 중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것 줘야지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딱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양파나 마늘이 조금 들어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걸 많이 먹었을 때 바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들한테는 그래서 사료 자체를 정상적인 시간에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들이 면역이 굉장히 많이 사람보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애견, 고양이 말고 파충류, 새도 줘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줘도 됩니다. 저희가 파충류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파충류 쪽에 실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거 사서 실험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안 해봤고요. 새한테는 해봤습니다. 뭐 했냐? 닭입니다. 병아리. 우리 제품을 자체로 휴핏이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원큐 폴트리라는 이름 자체로 해서 거의 새한테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할 수 있냐? 첫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가 먹이를 잘 먹어서 살 더 잘 찌게 되고 있고 염증이 완화시켜줘서 산란 개, 알 낳는 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냐 결함을 숭숭숭숭 잘 낳게 하더라. 그러면 새에게도 줘도 되는데 그러면 물고기에도 주면 어떨까요? 물고기? 물고기 주면 어떨까? 물고기에 줘도 괜찮습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고기에 주는 제품을 해서 원큐피쉬, 원큐 슈림프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물고기는 어떠냐면 사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는 먹이를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똥을 어떻게 할까요? 싸겠죠. 그러면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항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물고기는 자기가 먹고 싼 똥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어항 속 안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먹고 내뱉던 똥에서 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면 화장실 안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세균 특실을 한 화장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키우기 어렵고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고기 키우기 위해서 거기다 필터라든지 이거 해놓으면 하루만 지나도 아니 새까맣죠. 왜?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고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헤엄치다 보면 물고기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물속이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또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가 부딪히고 장애물에 긁히게 된다고 하면 물고기 비늘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되냐?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물고기 자체에 피부염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물속이라서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고기는 피부염이 많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자기가 먹은 음식물 안에 살게 되니까 어떻게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질병, 바이러스 질병에 가장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우 같은 경우에서는 흰점박이라는 것이 걸리고 있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 만면토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바로 염증을 완화시켜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스스로가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다른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떨칠 수 있는 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염증 자체를 잘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에서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기를 먹었을 때 모기를 잘 분해하니까 어떻게 하냐? 잘 분해가 되니까 변으로 나왔을 때 다 소화가 된 것이 나오게 되니까 훨씬 더 괜찮은 그 물고기에 있는 그 환경 자체를 괜찮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느냐? 이건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 밥 줄 때 같이 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으로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떡밥 만들듯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물고기도 내 새끼니까. 그래서 떡밥 만들듯이 우리 효소를 같이 넣어서 떡밥을 만들어서 그걸 뭐 하루에 한 번씩 준다든지 그런 식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얘를 관리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신한 개, 어린 강아지에게 주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임신한 개, 어린 강아지한테 주면 훨씬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제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파우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체세포 감쇄제고요. 그 젖소에 우유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유에 염증이 없는 우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임신한 개 같은 경우에는 개를 임신하고 있다가 개가 새끼 나면 자기 젖을 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 젖을 줘야되는데 그 자기 젖에 염증이라든지 자기 젖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개가 그걸 그대로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개들은 그걸 그대로 먹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우유를 만들어주니까 엄마 젖을 만들어주니까 좋고요. 또 하나, 임신한 개에서 계속 우리 효소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염증이 완화되니까 몸이 튼튼해질 겁니다. 그러면 임신하고 있는 그 개조차도 어떻게 할까?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개들을 임신해서 나왔을 때 그 개들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실례인데 저희가 우리 이 제품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느 쪽 실험을 했었냐면 예전에 토끼 있죠. 토끼 쪽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토끼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토끼를 키워가지고 토끼를 다 다른 곳에다 다 판매를 하시고 하시는 전문업자인데 그분이 우리 이걸 사다가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 키우다가 중간에 우리 거 못 먹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토끼가 새끼 베는 게 너무 많아졌더라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새끼를 빨리 베고 빨리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걸 먹였더니 보통 토끼 새끼 자체가 한 5마리에서 6마리를 하는데 우리 걸 먹였더니 7마리에서 9마리까지 되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브라질에서는 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임신한 소용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것 자체가 비아그라도 아니고 우리 것 자체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그런데 면역을 증강시켜 주다 보니까 그만큼 염증이 없어요. 면역을 증강시키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강아지는 어떠냐?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어린 강아지 바로 염증을 없애주니까 면역이 증강되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좋게 되겠죠. 왜? 어린 강아지는 쉽게 장염이 걸리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강아지한테 어떻게 먹일까요? 어린 강아지한테 먹일 때 참 힘듭니다. 얘들은 사료도 잘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우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유 준다고 했을 때 우유에다가 우리 걸 같이 싹 타주면 얘들이 잘 먹습니다. 아니면 물에다가 우리 걸 타주면 잘 먹고요. 또 우리 거 자체는 하얀 가루로 돼 있고 강아지들이라든지 고양이들이 먹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사료 위에다가 수수수 뿌려주면 사료 먹으면서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좀 약간 단맛이 나는데 단맛이 난다고 해서 여기다 설탕 섞었냐? 아이고 설탕 섞으면 안 되죠. 그럼 더 비만되기 때문에 설탕 섞지 않고 제가 다른 걸 섞었기 때문에 얘들을 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얘들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사료를 안 먹던 애들도 이걸 뿌려주면 잘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있게 되겠죠. 간식을 주는 것보다 사료를 주면서 같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저희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안 만듭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동물용 사료청소기로 안 만듭니다. 왜? 사람은 나중에는 그 동물들을 먹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 같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슈펫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한번 슈펫 사다가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저도 아닙니다. 진짜 슈펫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글루코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글루코스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해서 병원 가면 그러면 뭐 포도당 한번 맞으세요 해서 60% 80%짜리 포도당 해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영양제 줄 겁니다. 바로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술 먹고 난 다음 날 몸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슈펫 떠서 한 숟가락 먹습니다. 아니면 우유에다가 타가지고 돌려서 먹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힘들다라고 싶으면 커피 마실 때 커피가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죽습니다. 커피가 약간 미지근할 때 한 숟가락 터서 섞어서 먹든지 좋습니다. 왜? 바로 사람이 먹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슈펫을 만든 거고요. 이 슈펫은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절의 활류 리보파에 들어있는 거고요. 인섹트 바이오텍이 만든 이 제품, 우리만에 들어있는 효소를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효소를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했을 때 이거 뭐가 좋아요? 그냥 좋을 거예요가 아니고, 여기에는 아라자임이라는, 여기에는 IBT 프로테즈라는, 여기에는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든 효소가 들어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괜찮을 거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시 딱 맞췄다. 네, 배고프시죠? 마지막으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발렌타인데이. 네, 맞습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이면서도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 받으신 날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각종 날들이 있더라고요. 1월 14일 날은 다이어리 데이. 왜 다이어리 데이일까요? 다이어리 사다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쓰는 게 1월 14일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 19일은 찜질방데이,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에 2월 23일은 인삼데이라고 합니다. 인삼. 2~3이 인삼처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7일은 참치에서 참치데이가 되어 있고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날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고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얼굴이 시큰둥하는 거니까 못 받으셨나 아직 못 주셨나 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4월 14일 날 블랙데이니까 그날 뭘 드셔야죠? 짜장면 드십시오. 그리고 오이데이, 로즈데이, 66데이, 키즈데이, 그 다음 9월 9일은 닭고기데이, 10월 14일은 와인데이, 그리고 12월 14일은 허그데이가 있습니다. 허그데이가 왜 만들었냐 해봤더니 서로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만들자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주고 그 다음에 짜장면도 못 먹고 1년을 이렇게 지냈으니까 허전하니까 아무나 안고 한번 허그해라. 그래서 허그데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하루하루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면서 안중근 의사님 사형 선고였고요. 그리고 오늘 2월 15일 제가 슈펫에 대해서 전국 방송으로 강의한 날이 오늘 2월 15일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의 기념을 받아서 기념을 내어서 하시면 좋은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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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